가보도록 할게요. 자, 5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51번부터 54번까지 질문이요. 51, 54 없습니까? 자, 55, 58 없어요? 59, 62 60일 좀 간단하게 하는 61번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요. 자, 61번 보시면 일단 4, 5, 6, 7은 일단 연속하는 숫자들의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내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두고 풀었었죠?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그것만으로 벌써 뒀으니까 다 더하면 몇 A가 나요? 4A가 될 거고 4A 자체가 48이니까 4A1은 48 그래서 A1은 12다라고 쓸 수 있어요. 미안 A1이 아니라 그냥 A라고만 할게요. 첫째 항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4와 7을 곱하래. 근데 아까 네 번째 항을 A-3D라고 놨고 A7은 A 플러스 3D니까 합차에 의해서 곱하기 하면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 108. 그럼 얘가 144잖아요? 그럼 144에서 108을 빼면 뭐 나옵니까? 36은 9D제곱이 나올 거고 D제곱은 뭐가 됩니까? 4. 그럼 이제 여기서 공차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해줘. 근데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도 결국 A-D랑 A 플러스 D였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맞죠. 그럼 끝났나요? 그럼 144에서 어차피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4 빼면 되니까 답은 140이 되겠죠. 다음 또 62번까지 없으면 62번. 자, 6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참 좋은 문제인 것 같네. 자, 62번 보시면 자, 먼저 두 번째 항이 4래요. 이거 왜 알려줬을까? 뭔가 문제 풀 때 두 번째 항을 기준 잡아서 풀라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번째에서 전 번째 항을 뺐어 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가 나왔냐면 절대값 A4에서 누굴 뺀 거랑 같다? A1을 뺀 거랑 같대. 근데 이제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A4 빼기 A1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등차 수열이니까 4를 넣은 값과 1을 넣어서 나온 값을 빼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상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번째고 얜 전 번째야. 다음 번째에서 전 번째를 뺐더니 항상 상수가 나온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등차 수열인 거지. 그리고 공차가 누구인? 그 상수인. 얘가 바로 공차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그 공차는 지금 음수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선택이기로 해서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A4 빼기 A1이 이 A4가 그대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린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어. A4가 만약에 양수면 어떡하지? 두 번째, A4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만약에 A4가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원을 뺄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A4는 A1 더하기 몇 D지? 3D. 그럼 A1 없어지니까 몇 D 나와? 3D 나와. 그리고 그게 지금 음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맞아요?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A4가 만약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그 상수가. 공차라 그랬지. 그럼 얘가 공차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 A2를 기준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안 돼? A2를 기준으로. A2 이용했으니까 한번 써볼게. 얘는 A2 더하기 몇 D? 2D. A1, A2 빼기 몇 D? 마이너스 D. 그렇게 해서 또 3D를 찾아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럼 얘가 3D가 나왔잖아, 호수야. 그럼 얘가 지금 누구랑 같아야 돼? D. 그러면 이거 D는 무조건 무슨 값이어야 돼? 그럼 말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인 경우가 이제 정답이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게 정답이니까 얘 A1 더하기 몇 D? 3D였지. 근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A1 플러스 3D가 몇이다? 음수다. 공차가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뭐? 앞에 마이너스 안 줬구나. 미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선생님 여기서 그럼 넘기면 2A1은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4D가 나올 거고, 그럼 결국 A1은 몇 D가 나와? 마이너스 2D가 나올 거야, 호수야.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였어? A2였잖아. A2가 A1 더하기 D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대신에 넣어보자. A1 대신에 마이너스 2D를. 그럼 결국은 뭐 나와? 마이너스 D가 4니까 공차는 몇이다? 마이너스 4. 음수도 맞네. 아니 근데 저기 식 자체에 절대값 있는데 항의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여도 그 플러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요? 저거 여기서요? 여기서 1로 나올 때요? 아니 A4가 음수잖아요. A4가 음수면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면 너 뭐라고 말해? 5라고 말하지. 그 5라고 말하는 원리가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그럼 공차가 마사니까 첫째 항은 좀 크네요. 첫째 항이 8 나오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6번째 항 구해달래. 근데 우리 첫 번째 안 찾아도 돼요. 결론적으로는 6번째를 찾아달라는 건 두 번째를 기준으로 몇 D예요? 4D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2. 답은 몇 번? 3번인가 보다 라는 거. 자, 다음 또 63번부터 66번이요. 없으면 67번부터 70번이요. 없어요? 71번부터 74번이요. 없습니까? 75번부터 78번이요. 진짜로요? 잘한 건데. 79번부터 80번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그 유형 쪽 질문 받도록 할게요. 유형 쪽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랜덤으로 번호 던져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질문 받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일단 책을 펴고 어딨어? 등차수열. 뭐라고요? 아니에요. 네, 또 헛소리 했죠? 해볼게요. 앞에 번호 그냥 랜덤으로 던지세요. 네, 근데 질문 없어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요? 그거 뭐지? 아, 앞에 질문 번호 없어요. 일단 50번까지 없어요. 자기 해야 돼. 차수요. 개차수 해드릴게요. 50번까지 빨리 질문. 번호 랜덤. 없어요? 넘어가면 돼요. 자, 개차 수열을 해달라고요? 근데 개차 수열 학교에서 해요? 아니 근데 아. 이거 쌤이 주신 프린트에 있어서? 자, 그럼 해드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개차 개비 해드릴게요. 개차수. 근데 이 용어는 사라졌어요. 그냥 이 용어는 사라졌고요. 일단은 개차가 뭐냐라면 중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은 4, 3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6에서 10, 그래서 여기 1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봤더니 얘랑 얘는 3 차이 나요. 근데 얘랑 얘랑 6 차이 나고요. 얘랑 얘랑 9 차이 나요. 선생님 그럼 이건 공차도 아니고 공비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랑 얘 차이가 3씩 나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의 차이가 바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를 우리가 바로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수학자들이 일단 만들어 놓은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공식을 쓰기 전에 뭐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냐? 알아야 되냐? 이쪽은 AN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지금 이놈의 일반항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죠? 요 밑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바로 이걸 BN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린 결국 이 밑에 있는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AN을 찾을 거니까. 그럼 일단 BN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3이니까 BN은 3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이 AN은 바로 뭐냐? 첫째 항 더하기. 여기서 말하는 첫째 항은 첫 번째 줄의 A1입니다.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BK가 돼요. 그럼 우린 결국 이 문제 갖다 답을 찾고자 하면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얘를 쓴 3K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 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까지의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다 구해서 3 더하기 6을 구해서 1에다가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세 번째 항까지의 밑에 이 공차를 다 공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밑에 값의 차이를 더한 다음에 더할 거거든. 맞지?
왜냐면 3 더하기 6은 9고 9 더하기 9는 18인데 1에다가 18을 더하면 되니까. 근데 왜 여기가 n-1이냐라고 하면 얘를 찾기 위해선 세 번째까지의 합을 더해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n-야.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게. 이거 사실 아직 여러분들 시그마를 안 배워서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얘 k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n-1을 넣어서 요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냐? 2분의 3n, n-1에다가 1 더한 게 정답이더라 라는 거. 그럼 한번 진짜 1 넣어볼까? 야, 조심해야 돼. 여기 1 못 넣어.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1 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2를 넣어보면 2분의 6 곱하기 1.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 3 더하기 1은 뭐가 나와요? 4. 두 번째 항 바로 찾아지죠. 이게 바로 개차 수열입니다. 근데 이제 개비 수열은 뭐냐면 여기서 또 등비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차이점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일반항 자체가 뭐로 간다? 등비 수열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것만 나타내주면 돼. 자, 없으면 저 개념진도 나갈게. 몇 번? 59요? 59는 수준별이잖아요. 돼지야. 자, 59번 가볼게. 그럼. 그쵸. 이게 다 곱하기로 가요. 일반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1. 뭐, 예를 들면, 여기 2로 가볼까? 그럼 2. 그럼 여기 2니까 여기 4로 가면 6. 그 다음 8로 가면 14. 이렇게 가요. 자, 요 차이가 뭐죠? 2요. 아니. 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차이가 2요. 2. 여기는 3. 3. 나 개수 잘못했어. 자,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자, 잘 봐. 여기서 4로 가. 여기서 8로 거꾸로 가. 그럼 1로 갑시다.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2. 아니, 여기 2 차이 나잖아. 2. 2. 화를 내세요. 아니, 맞잖아요. 그 다음은 뭐로 가야 돼? 8? 그 다음은? 32. 64. 이렇게 가는 걸 개비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우리가 찾는 건 여기가 이제 AN인 거고 여기가 실질적인 BN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얘도 찾으려 그러면 얘는 조금 식이 좀 웃겨요. 이게 왜냐면 결국 곱하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고 얘랑 곱해서 얘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요 앞에 이거 일반항이 뭐 나와요? 얘 BN? 요거 쉽잖아.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이게 n승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항 자체가 AN은 첫째 항, 여기 A1 곱하기 뭐가 되냐? 요 일반항에 있죠. 곱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기다 2 넣어볼래요? 그럼 뭐 나와요? 4 나오죠. 4 곱하기부터 그러니까 1 넣으면 1 곱하기 2에서 2가 나오고 2 넣으면 4 곱하기 3 넣으면 8 곱하기로 가니까 세 번째는 1 곱하기 8에서 8이 나오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건 내가 나중에 개비수열은 잘 안 내요, 요즘엔. 개비수열보다는 개차도 그리고 빠졌어요. 굳이 뭐 몰라도 되는데 일단 호수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이가 50 몇 번이야? 9번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5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9번이 뭔데? 참. 큰일 났네요. 59번을 여러분들 질문하셨습니다. 자, 59번 가보도록 할게. 자, 우선 x분의 m 그리고 6 x 그리고 n 값이 순서대로 뭐를 이뤘으면 좋겠다? 등차수요. 그럼 이거 딱 봐도 뭘 쓰면 돼? 등차중항 써볼까? 가운데 거의 2배 이렇게 3개의 등차중항 써버리면 가운데 거의 2배는 12는 양쪽 거 더한 거랑 같애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등차중항을 쓰면 x제 2배는 6 플러스 n이랑 같아라는 거지. 그럼 이거 딱 봐도 뭔가 한 문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요거 한번 가보자. 요거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m은 0 이거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는 그냥 2x는 6 플러스 n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이해가 제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가 존재한대, 제이야? 네? 뭐가 존재한대? x값이 존재한대. 그럼 이거 뭔가 x값 존재한다. 그럼 뭔가 뭘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판별식 쓸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잖아.
그럼 X값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저 판별식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죠. B제곱, 짝수 공식 쓸게.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값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대? 3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 문제가 뭘 찾아달랬냐면 그 X값이 존재하는 M값이 뭐일 때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M값은 뭐면 돼? 36이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얘가 36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뭘 찾아달래? 그때 N값을 찾아줘 라는 거니까 얘가 36이야. 그럼 X는 그때가 몇이야? X가 완전 제곱식 6. 그럼 X가 6 될 때야. 그럼 뭐야? 답 똑같이 나오네? 그럼 N값 또 6이야? 뭐야? 그럼 얘는 공차가 0이었던 거야? 모르겠네. 답은 뭐 4번인가 봐요. 자, 다음 또. 번호 이제 막 랜덤으로 던지세요. 일단 수준별에서 없어요? 그럼 빨리 앞에 그 50번까지 빨리 질문하세요. 없으면 저 진도 나가게. 50번까지 없으면 저 진도 나갑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쪽이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번 시간에 여기는 조금 제가 다뤄줬으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혹시 몰라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까지 나갔잖아요. 한 번 더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뭐 외우자 그랬어? SN이라는 것 자체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dr 라는 거야. 아이고 미친 거죠.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이죠. 근데 우리가 라스트 항을 모를 때는 뭐로 대체가 가능하다? 일반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 라스트 항을 일반항으로 대체해서 A1 플러스 n-1d를 넣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 한 번만 써볼게요.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d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공식이 저렇대 라고 넘어가면 안 돼. 호수야,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우리 등차 수열은 있잖아. 혹시 일반항 한번 말해볼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A에는 뭐였었지? 첫째 항 더하기 n-1d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저걸 단순히 공식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얘를 사실상 전개하면 어떤 공식이 나온다?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나와서 결국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고 1차식이고 n 앞에 있는 수는 우리가 뭐라고 취급할 수 있다? 공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얘도 여러분들 한번 전개 한번 때려보시면 안 돼요? 전개 때려보면 2a1 플러스 n d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 다시 분배 법칙 n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dn 제곱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2a1의 n승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래서 일단 Sn 자체가 n에 관한 2차식 나오면 이건 아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요걸 본 다음에 Sn이 그러면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결국 요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C값이 문제예요. 이 C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 이 C값의 존재에 따라서 C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저 C값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슨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한글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첫째 항이라고 해요. 근데 S1은 뭐라고 불러요? 첫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우린 국어적으로는 첫째 항이고 첫째 항까지 합은 어때요? 같은 의미니까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열에서는 이 A1과 S1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왜 다릅니까? 첫째 항까지 합. 왜 어떻게 다를 수 있죠? 라고 하면 첫째 항은 말 그대로 처음에 나오는 항인데 우리가 말하는 첫째 항, S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결론만 알려준다는 거야. 늘 에세이는. 무슨 뜻이야? 얘가 어떤 배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은 이만큼이야. 그럼 그 합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거든? 근데 나눠 먹을 때 골고루 첫 번째부터 빠짐없이 이쁘게 등차 수열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첫째 항을 왕따 시켜놓고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만든 다음에 합은 똑같이 나오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쳐다봤을 때 첫째 항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C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항이 등차 수열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항은 왕따를 당하고 합만 만족하는 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은 5야. 그리고 공차는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이거 일반항 어떻게 세울 수 있어? 4n이라고 쓰고 첫째 항이 오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갖다가 sn을 한번 구해볼게. sn은 2분의 항의 개수 몰라요.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은 5였고 라스트 항은 모르니까 일반항으로 대체를 해볼게. 그럼 뭐가 나옵니까? 2분의 n에 4n 플러스 6이 나올 거고 2로 약분해서 2n 플러스 3이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전개하면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쓰고 보니까 진짜 n에 관한 2차식이고 요 뒤에 어때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상수항이 없다라는 건 뭐야?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진짜로 n번째까지 더했을 때 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일단 첫째 항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 항과 S1이 똑같아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은 5야. 근데 두 번째 항이 7인데 세 번째 항이 10이야. 그럼 문제가 생겨. 왜? 여기서 여기 차이는 2 나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 차이는 3이 나. 근데 이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차는 3이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첫째 항은 왕따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빼고 뒤에 거 합을 구하면 되는데 우린 반대로 SN에서 요 C 값이 있다 없다 갔다가 첫째 항부터인지 두 번째 항부터인지를 아는 건데 얘처럼 명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데 두 번째부터는 공차가 똑같이 나오면 저거를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이거 합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당연하지.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첫째 항을 왕따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꾸로 SN을 거꾸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줬을 때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말했지. 합은 그 안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얼만큼씩 나눠 가졌는지를 몰라. 그냥 마지막에 최종 SN 값만 알려줘. 다 더하면 이만큼이야.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부터 등차일지 첫 번째를 왕따 시키고 두 번째부터 등차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이 뒤에 나오는 이 1의 역할은 뭡니까?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서 얘를 개무시하고 공차가 3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등차수열의 합을 구했어.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긴 합이 원래는 A1이 뭐여야 돼? 4여야 되겠지. 이해가? 4여야지만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사실상 뭐가 돼? 공차가 3인 수열의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긴 5였으니까 우린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하기 1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 뒤에 상수항 1이 존재했던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 앞의 식은 첫 번째 항도 그냥 편입시켜버려. 첫 번째 항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다 공차가 3이라는 전제하에 합을 구해버려. 그 다음에 사실 첫 번째 항 뭐였어? 나 5였는데 얘 4라는 전제하에 풀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1 더해줘야 돼. 그래서 상수항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뒤에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과 S1은 일치가 안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 붙는 요 C의 역할은 뭐냐? 바로 첫 번째 항과 실제로 뒤에 나오는 등차 수열의 차이를 더해준 거다. 여긴 5였는데 4였으니까 1을 더해준 거고 여기가 만약에 얘들아 뭐 예를 들어 한 8이었어. 그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부터는 3이란 말이야. 그치 호수야? 그럼 얘는 맨 처음에 우린 뭐라고 전제하에 했어? 4라는 전제하에 했지. 근데 마지막에 더했을 때는 8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뭐를 더해주겠어?
4가 더해진 채로 나올 거야. SN 값에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뒤에 상수가 있다 없다가 첫 번째와 S1의 차이 같다 다르다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좋다 이거야.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알고 첫 번째 항과 S1도 똑같다라고 하면 난 SN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꾸로 SN을 알려준 상태에서 AN을 구할 수 있냐라는 거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호수야, SN이라는 건 몇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한번 Sn-1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A, n-1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뭐 하면 돼?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너무 이쁘게 AN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겠지. 아까 말했잖아. 요 SN 자체가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땡큐. 없으면 그냥 이 AN 자체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호수야, 얘가 있는 채로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차피 얘들아, SN에서 SN-을 뺄 때 요 C는 어떻게 되지? 사라질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SN에서 SN-을 뺀 값은 AN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지. 뭐가 문제가 생겨? 요거는 상수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선 n값에 뭐부터 넣어야 된다? 2부터 넣어야 된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왜? 첫 번째 항은 왕따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학교 기말고사에서 서술형은 SN에서 SN-을 빼는 문제를 내면 요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진수조건 이런 거 안 써서 틀렸잖아. 그것처럼 SN에서 SN-을 뺐을 때 요 상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뺐을 때는 그 n값이 2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꼭 뭐 써줘야 되냐? 첫 번째 항은 S1으로 대체할 거고 그 S1은 문제에서 준 S에다가 1 넣은 걸로 쓸 거다라는 것도 꼭 명시해줘야 돼.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땡큐야. 그냥 개무시하면 돼.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돼. 그 대신 여기도 꼭 써줘야 돼. 뭐? S1과 A1이 똑같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줬어. 만약에 SN을 그냥 이쁘게 n제곱 플러스 4n으로 주거나 아니면 SN을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라고 줘봤어. 그럼 우린 빨리 Sn-1을 구할 거야. 자, n-1의 제곱 4의 n-1.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AN은 1 없어지고 2n 플러스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다 1 넣어도 5가 나오고 여기도 1 넣어도 5 나오고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요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일 거야. 그래서 A1과 S1이 똑같아서 여기 n 대신에는 1부터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되면 여기서 Sn-1을 빼면 n-1의 제곱 플러스 4의 n-1 더하기 1. 그럼 요것도 해볼게. 그럼 여긴 똑같으니까 얘 그냥 쓸게. n제곱 플러스 2n-3이 나올 거고 요 뒤에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요 1은 왜 내가 따로 써줬냐면 어차피 c는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그럼 얘는 어차피 사라져. 그럼 우린 여기서 여기 빼는 거 똑같아. 여기서 여기 빼면 없어지고 2n 플러스 3은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긴 1이 살아있었거든. 그럼 얘는 S1이랑 A1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넣어봤더니 1, 5 더하기 1은 6인데 여기다 1 넣으면 5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니까 꼭 뒤에 뭘 써줘야 된다? n값은 2부터 넣을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써줘야 돼? 첫째 항은 누가 답이냐? 여기다 1 넣는 게 답 아니야.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은 S1 값을 첫째 항이라고 하고 그건 6이라고 말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은 6이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2인 수열이 되는 거야. 왜? 두 번째 항은 딱 봐도 7 나오거든? 그럼 첫째 항은 지금 6인데 두 번째 항은 7이란 말이야. 근데 세 번째 항은 아마 9일 거야. 여기부터 공차가 2거든. 얘만 유일하게 1이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바로 등차 수열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게 어디 문제에서 많이 나오냐면
구하라 그럴 때 꼭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나와. 막 SN을 던져줘.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애들 당황해. 선생님 이거 홀수 번째 합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나게 구해서 딱 답을 찾았더니 보기에 있어. 근데 틀렸어. 왜 그런지 봤더니 문제에서 준 SN 자체가 뒤에 상수항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 상수항이 있음으로써 왜 저는 틀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빼가지고 AN 찾은 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잘 찾을 거야. 그래서 저는 선생님 홀수 번째들이니까 당연히 공차가 2배씩 늘어날 거니까 전 합 구했는데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3579 여기서부터는 이 일반항이 통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S1은 이 일반항의 A1이 아니라 여기다 1 넣은 값이어서 꼭 S1, 즉 A1은 따로 더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 뒤에 상수가 존재하면 첫째는 왕따 시키고 두 번째부터 항상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떠올리면 돼. 그럼 이걸 꼭 설명하면 꼭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진짜 저는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두 번째 건너뛰어서 세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꼭 모든 게 항상 첫 번째만 왕따를 시켜야 되냐라는 거야.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까지가 왕따고 세 번째부터 등차 수열일 수는 있지만 아까도 봤지만 SN을 전개해보고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첫 번째, 이건 아무도 몰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랑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도 등차가, 공차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문제에서 주지 않는 이상 보편적인 기본값은 첫 번째 항부터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유형 1번, 그 다음에 유형 2번, 유형 2번은 이제 할 거고, 했었고, 유형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은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성적 보니까, 너네 분포 보니까, 유형 3번은요, 그냥 꿀팁대로 푸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분합을 줬을 때요. 네? 네. 이제 부분합이라는 게 뭐예요? 왜 용어로는 못 쓰냐면 이 S의 단점이 있죠. 얘의 단점. 우리가 S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합의 단점은 뭘까, 제이야? 단점. 바로 늘 S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S1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셔야 돼요. S15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난 여기서 특정 한 5번째에서 한 11번째까지만 더하고 싶어. 그거를 S를 이용해서 딱 한 줄로는 못 나타내.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만약에 선생님 진짜로 저는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한 방에는 못 나타냅니까? 못 나타내요. 얘는 두 가지를 써줘야 돼. 뭐? 나는 S15에서 S9를 빼야 돼 라는 거야. 왜?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합을 빼면 10번째부터 15번째가 남기 때문이지. 이해 가세요?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나는 왜 이걸 추천하지 않냐면 결국에 합공식 2번 써야 돼.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10번째부터 15번째도 등차 수열일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6개, 10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고 라스트 항이 15번째 항이니까 그냥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얘를 S를 이용해서 2번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따로 말할 용어가 없어서 그냥 부분합이라는 한글을 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분합이 지워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이야. 근데 S10이 5 나왔어. 그래 놓고 갑자기 뭘 구하냐면 근데 S20이 15 나왔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S30 구해봐 라는 거야. 그러면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등차수의 합공식을 진짜 3번 씁니다. 어떻게?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2A1 더하기 9D야.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2A1 더하기 19D야. 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2분의 30 2A1 더하기 29D야. 그럼 결국엔 모르는 문자가 A1이랑 D잖아.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몇 개 줬어? 2개 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해? 막 연립해가지고 진짜 첫째 항 찾아. 진짜 공차 찾아.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OJ 같은 애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뿐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얘들아 발상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우리 지금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S10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쭉 가서 10번째까지 더한 거고, S20이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20번째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차피 S20 안에는 누구가 이미 또 포함되어 있죠? S10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요만큼은 S10이야. 그럼 난 거기다가 얘만 더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또 S10, 20에서 S10을 뺄까요? 이딴 생각하지 말고 A11 자체가 A1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10개. A12는 두 번째를 기준으로 공차가 몇 개야? 10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S10에다가 모조리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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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를 몇 개? 10세트 더하면 얘까지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거야, 이 뒤에 거. 이해가? 그럼 결국엔 S10이랑 요 뒤에도 서로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국 S10, S20, S30도 무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S10에다 이만큼 더하잖아. 호수야, 그래, 까이 거 찾자. 몇 D 더해야 돼? 여기 몇 D 더 더해야겠어, S10에다가. 자, 봐봐. 그러니까 11은 다시 말하면 A1 더하기 몇 D? 그럼 A12는 A2 더하기 몇 D? 10D. 그럼 요 마지막 A20은 A10 더하기 몇 D? 10D지. 100D인데 앞에 A1부터 A10까지도 또 있잖아. 그럼 또 몇이야? S10. S10 더하기 100D. 그래서 이만큼이 S10 더하기 100D가 되는 거야. 왜요? A1부터 A10까지도 더해야 되잖아. 안 돼요?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원래 내가 알고 있던 S10은 A1부터 A10인데 A1부터 A20까지는 S10에다가 S10 더하기 100D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엔 S10에다 요만큼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S30은 어떻게 되겠어? S30은 A1부터 A10까지도 있고 또 요거 또 그대로 있고 또 그 다음 거 또 그대로 또 등차 수열일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결국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항 3개 주고 등차 수열이다 하면 뭘 많이 썼어? 등차? 중항을 썼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잘 봐. 얼만큼씩 공차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호수야 얘 S10이지? 그냥 얘 S10. 요 두 번째가 뭐냐? S20에서 S10을 빼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 빼는 거지. 그게 곧 이놈들의 차이일 거니까.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5.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 10. 그럼 요거 몇 차이나 호수야? 그럼 여긴 뭐여야 돼? 15여야 되지. 근데 답이 15가 아니라 S30에서 S20을 뺀 게 15여야 되는 거야. 그럼 S30은 뭐라고 말하면 돼? 30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디가 이해한가요? 왜 빼냐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리가 안 돌아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거든요. 제이야, 아까 S20은 S10을 몇 번 더해야 되지? 거기다가 뭐 더했지? 100D 더한 거지. 그럼 결국 얘가 ES10 더하기 100D였지. 근데 우린 S20에서 S10을 빼면 ES10에서 S10 빼니까 뭐 나와요? S10 나오죠. 맞지? S10 더하기 몇 D? 그럼 얘와 얘는 100D 차이 나잖아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빼지면 한 세트씩이 계속 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네끼리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안 돼요? S30에서 S20을 빼면은 자, 가보. 또 S10 더하기 100D야. 아, 그렇지. S10 아니지. S10 더하기 200D가 되죠. 200D. 100D가 차이씩 나는 거죠. 그러니까 S1 그러니까 S10 더하기 100D, 200D. 아, 해요? 아니, 잘 봐. S30은 너 그럼 머릿속에서 암산해봐. 1부터 10까지 더한 거 뭐야? A11부터 A20까지 더한 거 뭐야? 자, 이제부터 이제 너의 대가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자, S 몇부터야? 21부터, A21부터 A30까지 더할 거거든? 맞아? 근데 얘는 S20을 기준으로 하면 S20 더하기 100D잖아. 근데 또 S20은 또 S10 더하기 100D잖아. 그럼 100D, 100D니까 200D겠지.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는 얘가 자체가 S10 더하기 200D니까 100D, 100D씩 차이 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번이에요.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그냥 바로 풀어볼까? 3번 봐봐. 아, 미안. 3번이 아니라 9번. 유형 3번의 9번. 유형 3번의 9번 보면 S5가 몇이래? S5가 30이래. 고마워요. 130. 근데 S10이 몇이래? S10이 435래. 아, 근데 얘는 아니네. 아, S30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 아이씨, 어디 있냐? 아, 요거 바로 밑에 있었네. 미안. 10번 한번 가볼게. 10번. 10번 보면 S12 뭐 나왔어? 130이래. 근데 얘들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야, 호수야? 그러면 11부터 20까지면 S20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우린 쓸 수 있어. 어떻게? 아니, 빼면 안 되지. S20은 S10에다가 얘도 하면 되잖아. 아, 그 상관없어요. 어쨌든 전 어떻게 할 거냐면 S20을 그냥 구할게요, 호수야. 그럼 뭐 나와? 130에다가 430 더하니까 130에다 430 더하면 되잖아. 60. 560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S30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두자고. 근데 이게 바로 부분합을 준 거고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끼리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130. 그 다음에 우리 했지만 어쨌든 빼면 뭐 나와? 430. 요거 몇 차이 나? 그럼 여기도 300 차이 나면 돼. 그럼 몇이야? 근데 이 730이라는 게 문제에서 끝났네? 문제에서는 730이 못 빼기 뭐야? S 30에서 20을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린 S20을 더해주면 되겠네. S20이 뭐였어? 560. 따라서 560에다가 730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9니까 1290.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부분합을 줘도 등차, 뺀 게 공차, 뺀 게 공차, 뺀 것끼리 계속 공차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형 4번도 저번에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뭐냐면 호수야,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처음에 양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면 값은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X축을 관통해서 음수가 나오겠지. 그렇지만 이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하면 합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치, 가장 클 때다. 그러면 합이 가장 최대가 될 때는 어디까지만 더하면 된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하면 된다. 반대 사건도 똑같지. 처음에 음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양수면 이 값은 점점 커지다 보면 X축을 관통해서 플러스가 나올 거지만 합 자체는 양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하면 오히려 제일 작은 값이 될 거고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기 전까지 더해야 합은 최소가 된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4번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제만 그냥 한번 풀려볼게. 자, 지금 한번 우리 14번 한 번만 풀어볼게. 14번 시작.
14번. 괜찮아요. 풀었어, 제이야? 공부하자 했는데, 어머니는 감사하다고 그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부모와, 네, 답장이 오셨어요. 진짜요? 그럼요. 어떡해. 어머니는 또 실망을 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잠깐만, 우리 좀 정연이는 좀 더 늦는다고 했고. 기억이 제일 쉽지 않아요? 정연이만 오면 되는 거야. 잘못 봤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까지 나오네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6번째 항이 몇이래? 10이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번째 항에서 15번째 항을 뺐어요. 그럼 이거 공차 알려주는 힌트죠? 얘가 몇 D예요? 5D예요, 5D. 5D가 마이너스 30이다. 오케이. 그럼 공차가 일단 음수네. 그럼 이건 100%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일반항을 먼저 세어보면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에 6 넣었더니 1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6이 나와주면 돼요. 그럼 얘는 스타트가 40부터 시작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X축을 관통하고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게 몇 번째 항이죠? 8, 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겠네. 그럼 7번째 항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양수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게. 기억. S10은 130이냐? 라는 거야. 그럼 기억 가볼게. S10이라는 거 자체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40. 난 그냥 10번째 항 구할래. 10 넣으면 마이너스 60이니까 46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럼 결국 5 곱하기 26 하니까 5, 6은 30, 5, 20, 130. 오케이. 기억은 130이다. 맞네. 자, 니은 가볼게. 그러면 합의 최대값은 언제야? 아유, 음수 나오기 전까지 더해야지. 그럼 S7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S7은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째 항 40, 7번째 6, 7은 42, 4. 그래서 약분해서 22 곱하기 7이니까 7, 24, 7, 24, 154. 니은 154다? 니은 맞겠지. 자, 이제 디귿 한번 가보자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합이 음수 나올 때. 내가 이거 말했잖아. 이거 나온다고. 뭐냐면 얘가 여기까지는 합이 최대인데 이 다음부터는 합이 줄어들어. 그럼 계속 이제 합을 갉아먹는 거야. 갉아먹다 보면 합 자체 또한 음수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A 구간이고 여기가 B 구간이야. 그래서 A 구간, B 구간 따로따로 합을 구하되 A 구간은 벌써 니은에서 S7을 알려줬으니까 이 154가 빠지다 보면 마이너스가 언제 나오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B 구간을 구해도 되지만 얘들아, 우리 어쨌든 합 자체가 음수 나올 때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치? SN이. 그럼 우리 SN이 한번 구해볼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이 40이니까 80 플러스 n-1 공차가 마이너스 6이야. 요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이니까 86 마이너스 6n이고 얘를 2로 나누면 43 마이너스 3n 값이 바로 sn이야. 근데 그 sn이 뭐 될 때 찾아달래? 음수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부등호네, 부등식. n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0과 3분의 43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대략 얼마예요? 14점 블라블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게 14번째까지 갔을 때가 음수. 자, 문제에서 뭐라 해야 돼? 그거 최소값은 14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오히려 반대지. 14까지가 마지막인 거고 14까지 가면 마지막 양수의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 다음 15번째 가는 순간 뭐가 돼버리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하나 있어. 어디요? M이 없는데. 아, n값이겠죠. 예. 또 뭐 n값이 없어서 또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14가 아니라 이거 너 얘들아 여기다 딱 14만 넣어봐도 14가 되면 아직까지는 43 빼기 42니까 아직까지는 양수 나오잖아, 합이. 하지만 15를 넣는 순간 43 빼기 45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아하 15번째에서 처음으로 합 자체도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네. 깜짝이야. 왜? 태인아. 뭐 봤어? 근데 뭐 시간 보는데 갑자기 무슨 뒤에 누가 부른 것처럼 존나 갑자기 확 뛰더라보는 누가 불렀어? 태인아, 무서워. 뒤에 누구 부른 거 아니지? 왜 애들 세부감이 뭐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합이 음수가 나오는 n의 최소값. 그러니까 16, 17, 18, 19 넣으면 당연히 음수겠죠, 합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 찾아달라는 거지. 잠깐. 이해하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그래서 3번이라고요. 15니까 기억 니은밖에 안 되겠지.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절대값이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거랑 같은 결이어서 그래요. 자, 아니 이거 잘못 만든 거 같아요. 자. 그게 다음에부터 스프링 안 할게. 자, 가볼게. 절대값이 있는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절대값이 모두에게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절대값이 필요 없는 애들은 누구예요? 양수인 애들이죠. 양수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각 항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면 뭐 예를 들어 20번째까지 구하래. 그럼 우린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절대값이 필요한 놈과 필요하지 않는 놈을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우린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를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일반항 세워서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 찾겠죠. 그랬더니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2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고 12번째 항부터는 다시 절대값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요 앞에 거 먼저 S11 구할게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저는요 다 음수를 떼고 구할게요. 그래서 진짜 A12, A13 쭉 가서 A20까지 음수를 다 뗀 다음에 숫자를 한번 나열해보고 공차를 찾아서 여기서 바로 S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너무 이제 원초적인 거죠. 음수를 다 양수로 바꿔서 구하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양수로 바꾸면 등차 수열 아니에요? 첫 번째 항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음수를 양수로 바꿨다 해서 여기서부터 쭉 다 하나의 등차 수열일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만 양수로 바꿔서 풀어야지 라고 하셔도 되고요. 전 두 번째를 추천해요. 뭐냐면 그냥 음수 계산해. 까이꺼 뭐 알바야? 음수로 계산해. 이거 다 음수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A12부터 A20까지 구해. 그 다음 합 구해. 그 다음 마지막에 절대값 씌워. 그래도 상관없어. 그치? 단지 값이 작아지다 절대값 씌우면 커지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전 2번을 추천한다라는 거. 그럼 제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8번을 푼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혼자. 그럼 첫 번째, 전 바로 보자마자 이거 공차가 3이야. 첫 장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46이라고 쓸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얘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지? 라고 봤더니 15 넣으면 45니까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 양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 그럼 이제 16번째부터 양수니까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절대값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16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 이제 요거 한번 구해볼게. 요거는 절대값이 필요 없으니까 양수일 테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째 항 16 넣으면 48이니까 2. 마지막 항 30 넣으면 90에서 46 빼면 뭐 나와? 4니까 8, 44. 그래서 15 곱하기 46이니까 23 구하면 되고. 선생님, 그럼 요 앞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너 절대값 붙여. 전체에다가. 그래서 첫째 항이 뭐 나와? 마이너스 43. 마지막 항 15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대값 붙여. 그럼 우리는 15 곱하기. 자, 요거 하면 22가 나오네. 그럼 얘네들이 더하랬으니까 15로 묶으면 15 곱하기 45. 요렇게 답을 구해도 되겠네. 그러면 끝자리가 5면 되겠다. 답은 1번인가 봐. 확인해줘. 끝자리가 5인 건 얘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답을 찾아도 되겠다. 물론 아니면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